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새누리당의 분당 위기 갈수록 구체화되는 분위기인데요. 반드시 유승민 의원이어야 한다. 이 비박계 입장이고요. 왜 유승민이어야 하는지 설명하라. 친박계 입장인데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비박계 내일 오전에 모여서 분당을 위한 최종 결정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잠시 후에 새누리당 이해훈 의원을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고요. 교육부가 이달 초에 전국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보건소 등의 역사교과서 홍보책자를 일괄 배포했습니다. 이 반대하는 단체 등에서 아주 반발이 큰데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 상임 대표를 맡고 있는 한상권 교수와 함께 이 문제도 짚어봅니다. 네, 이 새누리당 비박계 중진이시죠? 이해훈 의원을 연결해서 당면한 과제에 대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정우택 원내대표가요. 네. 사실상 유승민 비대위원장 카드 거절한 건가요? 네, 거절한 거고요. 사실상이 아니라 아예 명시적으로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예 사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 안 그래요? 된다. 네, 친박계 입장은 적어도 안 된다는 것이다. 네. 그 공식적인 거절이다. 확정적인 입장이다. 예. 그렇게 봐야죠. 그런데 오늘 이 정원내 대표는요. 왜 유승민 의원이어야만 당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인지 어떤 혁신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이건 한번 좀 들어보고 검증하겠다. 이런 분위기인데. 처음부터 뭐라고 국민들 앞에 약속을 하셨냐면 비박계가 합의해서 추천하면 무조건 받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랬었죠. 근데 무조건 받겠다고 그래놓고 우리가 결정하겠다 네 얘기를 들어보고 이건 약속을 어기는 거죠. 국민 앞에 하는 약속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불과 몇 시간 후에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말을 바꾼 것이다. 네. 정견 발표가 필요하면 비상대책위원장 경선을 붙인다든지 하면 경선의 장에 나오면 당연히 정견 발표하죠. 그렇죠. 예. 불필요하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의총에서 미리 듣겠다? 네. 그거는 유승민 의원으로 안 된다는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꼼수를 부리려는 거죠. 꼼수의 시그널이었군요. 네. 자, 유승민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모욕으로 받아들이고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짓이다. 이렇게 격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이 의원님도 공감하십니까? 그렇죠. 이 얘기는 유승민 의원이 정견 발표를 하는 거야. 경선의 장이 열리고 후보 등록을 하면 당연히 정견 발표를 하고 우리 당원들이나 의원들이나 모든 당의 관련자들이 합리적으로 선택해서 각자 독자적인 판단을 할 겁니다. 근데 왜 정원내 대표가 미리 자격을 들어봐야 되겠다는 건지도 이거는 너무 오만한 발상이고요. 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유승민 의원은 안 되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투지를 잡으려는 꼼수가 너무나 빤한데 뭐하러 거기에 응하겠습니까? 자, 그리고 일단 약속을 어겼잖아요. 아니 비박계가 합의해서 추대해지면은 자기들이 받아들이겠다고 해놓고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얘기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국민들 보시기에는 이상해 보이지 않게 포장을 해서 얘기한 거죠. 네, 자 그러면은요 지금 이 지경이 된 상황에서 아마 의원님께는 우문이겠지만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친박계가 왜 이렇게 유승민 카드에 민감한 건가요? 대통령 뜻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지난 몇 년 동안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보여주신 입장이 있잖아요. 원내대표에서 찍어낼 때도 의원들 합의로 의원들 총의에 의해서 선출된 원내대표입니다. 삼권 분립에 의해서 국회 대표인 원내대표를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는 건데 아예 대놓고 찍어내라. 명령을 내리시고 그게 의원들이 잘 말을 안 듣고 의원들이 그럴 수 없다라고 여러 번 이제 거부의 의사를 표하니까 아예 그냥 강하게 압박해서 사실상 내친 거잖아요. 그때부터 시작된 작년 공천 파동.
그것도 올해 봄이죠. 아시잖아요. 유승민 의원 계속 공천을 안 주려고 공천위가 부당하게 공천 파동을 일으키니까 많은 국민들이 네.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셨고 지지율이 새누리당 지지율이 막 떨어지니까 심지어 친박 의원들마저도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이 유승민 의원 하나 죽일래다가 수도권에 있는 우리가 다 죽게 네. 생겼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의석이 날아간다. 이렇게 하니까 저도 좋다 선거를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네, 기억이 나네요. 말씀해 주시니까. 이게 이제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이신 거죠. 친박 의원들은 지금도 대통령 말씀대로 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은 그때 배신의 정치다 이렇게 해서 지금 찍은 게 맞는데 네. 지금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때 원내대표 그만두면서 대한민국 헌법 이야기하고 네. 따뜻한 보수 이야기를 하면서 대권 주자로 급부상한 것도 또 사실이잖아요. 네, 대통령이 의도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은 반전의 결말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뭐 일단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만 네. 만약 가정법으로 유승민 의원이 이제 비대위원장이 된다면 네. 혁신 과제를 수행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친박계에 대한 인적 청산 이게 불가피한 건가요? 왜냐하면 지금 친박이 특히 새누리당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네네. 국민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버리는 카드로 지금 하겠다고 하시는 제일 주된 이유가 지금 최순실 사건으로 온 나라가 지금 몇 달째 어지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최순실 사건에 어떻게 보면은 주역들이다라고 국민들이 보시는 거고 그게 사실이잖아요. 네. 왜냐하면 최순실 차은택 그 증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을 국민들이 듣고 싶다 규명하자 네.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불러라 하셔서 부르기를 원하고 국회가 그걸 의결하는데 이 친박 지도부에 속한 이 진박이라고 불리는 친박 실세들이 네네. 모조리 거기에 어떻게 보면 편법을 사용해가지고 증인 채택하는 것을 철벽하고 온몸을 던져서 막으셨잖아요. 등등 뭐 짧은 시간 안에 다 말씀드릴 수 없는 네. 수많은 증거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이 최순실 사태에 공모자다, 주역이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불법 비리에 연루되고 불법 비리를 비호하고 감쌌던 사람들을 보수 안에서 정리하지 않으면 보수가 완전히 썩은 보수, 부패한 보수로 국민 앞에 낙인 찍히고 보수 세력 자체가 괴멸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보수의 회복을 위해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네. 또 보수 정권의 창출을 위해서 이런 분들은 정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개혁이라면. 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니까요. 이 의원이 지금 교체 카드로 이 국조의원 특위에 네. 들어가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지난 주말부터 벌어진 일이 새누리당 의원 3명에 대해서 네. 위증 공모 의혹 지금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관련 있다고 보세요? 사실 이제 지금 국조위원이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신청한 분들은 대부분 친박하고 관련이 없는 분들이 신청을 네네, 했는데 네. 이렇게 친박하고 관련 없는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니까 급하게 지도부에서 친박 의원이라는 게 뭐 세상이 다 아는 세 분을 급하게 투입을 한 거예요. 아, 그 세 분이 이분들이십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하겠다라고 자원한 분들이 아니고요? 아니고요. 예. 아하.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이 투입된 이분들이 보면 지금 이런 의혹에 네. 연루되어 계시는 거잖아요. 물론 이거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반드시 빨리 규명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겠죠. 근데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보면 만났다. 그다음에 이제 관련 관계자들이 증언을 하시잖아요. 네. 그 증언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상식적인 판단선에서는 이거는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얘기다 이렇게 보이죠. 네. 국민들이 안 그래도 이상하다 하다가 네. 고영태 씨가 사전에 인터뷰했던 기사가 나중에 나오면서 뭐 네. 예언이 맞아 들어가다 보니까 다 소름이 끼쳤다 이런 이제 반응이 많았는데요. 네. 어쨌든 정황은 좀 여러 가지로 수상하긴 합니다. 네, 이거 빨리 검찰이 수사해서 규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네. 당장 내일 모레 이제 5차 청문회 예정돼 있잖아요. 네. 이 지금 의혹에 휘말리신 분들은 빠지시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보세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의혹이 규명이 되어서 본인들이 무죄다. 정말 결백하다. 이런 것이 입증이 되고 나서 참여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괜찮지만 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마당에서는 참여 안 하시는 게 여러 가지 국민들께도 좋고 본인들을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본인들이 사퇴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던 사퇴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본인은 국조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네. 선언을 했던 이완영 간사가 네. 갑자기 오늘 입장을 바꾸신 것 같아요. 네. 사퇴하는 거 번복이다. 사퇴한다고 했던 거 걷어들이고 내가 간사를 다시 하겠다. 간사라는 것은 네. 증인을 누구를 부를 건지 참고인을 누구를 부를 건지 누구에게 그렇죠. 어떤 순서로 뭐 문제를 삼을 건지 네. 이런 것들을 다 결정하는 거의 전권을 갖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 자리를 본인이 다시 컴백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 참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군요. 네, 상식선에서는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이죠. 네, 아유, 참. 의원님, 혹시 네. 촛불 집회 나가보셨어요? 아니요, 뭐 가고 싶은 마음은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네네. 또 뭐 여러 가지 갖가지 억측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아서 가지는 네. 않았습니다. 왜 여쭤봤냐면 이 촛불 네. 집회 가면요. 네. 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 구호 계속 나오고 재벌도 공범이다 이런 이제 구호도 나오다가 이 새누리당도 공범이다. 새누리당 해체하라 이런 구호들이 꽤 나오는데 네. 지금 이제 이 비박계는 혁신 얘기하셨잖아요. 네. 저희가 지난번에 황영철 의원인가요? 인터뷰를 하다 보니 재산을 다 국고에 귀속시키고 해체하는 게 마땅하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네. 그런데 지금 내일이 분수령인데 내일 그럼 이 비박계 탈당하나요? 그건 뭐 결론을 내려봐야 알겠는데요. 아직 네. 모여서 총의를 모아보기 전에 제가 뭐 어떻게 예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네네. 지금 현재 이제 비박 의원들 중에서 유승민 의원에게 유승민 의원이 결심만 하면 바로 같이 탈당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혀오는 사람이 한 30여 분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유승민 의원은 그동안 국민들께 보수의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 당에 남아서 네.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보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여태까지 이제 노력은 했지만 오늘 이 친박이 의총을 열어서 네. 돌격대로 보이는 일부 인사들까지 이제 발언에 가세하면서 네. 이래도 당에 남아 있을 거냐, 정말 이래도 안 나갈래 이런 정도의 모멸적이고 네. 정말 막말이 오고 가는 발언들이 많았거든요. 나가라 하는 걸로 나가라 들으셨군요. 정말 네. 이래도 안 나갈 거냐 하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이런 사태를 겪고 나서 아마 유승민 대표도 그 다른 선택에 대한 본격적이고 심중한 고민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유승민 의원이 고민에 대한 결론을 내게 되면 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할 걸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30명까지 얘기하셨으니까 한번 내일 지켜보기로 하고요. 네. 이후에 진행되는 당 사태에 대해서 또 한번 인터뷰 요청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이혜훈 의원이었습니다. 이 국정역사교과서를 둘러싼 논란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 교육부가 이달 초에 전국의 행정기관에 국정역사교과서 홍보책자를 배포했습니다만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관련 소식을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네트워크 상임대표 맡고 계신 한상권 덕성여대 교수를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 교육부가 배포한 국정역사교과서 홍보책자 교수님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보시고 자 어떤 좀 느낌이셨어요? 이게 우선 교육부가 이제 11월 28일 날 국정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랬죠. 그리고 이제 23일까지, 12월 23일까지 이제 의견을 듣겠다고 하는 건데, 네. 사실 지금 그러니까 교육부는 의견을 수렴하는 기관이지, 정책을 홍보하는 기관이 아니란 말이죠. 네네네. 근데 우선 본분을 어겼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 국정교과서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여론이 찬성이 17%고 반대가 67%로 반대가 네. 4배 이상 이미 나왔습니다. 네. 여론 홍보라는 것은 국민들이 찬성하는 정책이라든지 그걸 잘 모를 때 홍보하는 거지. 네네. 이처럼 여론이 반대 여론이 압도적인데 이런 홍보를 네. 한다는 것은 결국 국민의 여론을 뒤집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결국은 국민들한테 대해서 국민을 계몽 대상으로 생각하겠다는 건데 이건 잘못된 정책이고요. 네. 뭐 내용도 물론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네, 그게 하나씩. 3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한번 뜯어보죠. 이 언론 예. 보도를 보니까요. 예. 친일과 독재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담았다. 예. 또 교육부 장관의 인사말과 함께 확고한 예, 예, 예. 대한민국 예. 정통성 수립, 역사적인 예. 사실에 대한 균형 있는 기술, 좀 일반적인 내용인 것 같은데 내용은 예, 어떻게 맞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이미 11월 28일 날 그 현장 검토본이 나왔을 때 네. 역사학계가 검토를 해갖고 11월 30일 날 이 교과서의 문제점을 다 조목조목 반박한 게 있습니다. 아, 네네. 벌써 그래서 나왔군요. 이제 제일 먼저는 이 교과서는 우선 역사 교과서 제일 사실이 정확해야 되거든요. 네. 내용은 둘째치고 근데 사실 자체가 오류가 너무 많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과서는 학생들이 쉽게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걸 우리가 가독성이라고 그러는데 네네. 이 가독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교과서는 이제 여러 주장 중에서 가장 균형 있는 주장을 써야 되는데 네. 균형성도 완전 엉망이라는 거죠. 그런 세 가지 점에서 이제 역사학계는 이 현장 검토반에서 사망 선고를 이미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네. 다시 똑같은 내용을 다시 이렇게 홍보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죠. 네. 자, 그럼 네. 이 여론도 나쁘고 예. 학계에서도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사망 선고 내리셨다고 지금 그러셨어요. 예,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 홍보 책자 배포를 위해서 투입하고 있는 또 투입한 교육부의 예산 결국 국민 혈세인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이 지난해 10월 교육부가 이 국정 역사 교과서 개발을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국회 예산심의 피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 당시에 이런 논란이 일었었는데 이 결국 전체 예산 대부분은 홍보비였던 건가요? 예, 그런 거죠. 원래는 이제 책을 개발하려면은 연구 개발비에 대부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사실 그 내용이 좋으면 홍보는 저절로 되는 거죠. 네. 근데 내용이 부실하니까 지금 이렇게 자꾸만 홍보비로 비용을 쓰는 것은 이건 예산 낭비입니다. 네네. 그리고 작년에도 그게 문제가 됐는데 작년에도 행정예고기관에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고 막 이렇게 갖고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광고도 많이 했죠. 예. 그런 거는 사실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정부는 어디까지나 중립적으로 국민들의 여론이 어떤 건지 자세히 들어본 다음에 그걸 반영하는 책임만 있는 거지 뭐 국민들의 여론을 선도한다든지 여론을 오도한다든지 그걸 위해서 예산을 쓴다든지 이런 것은 직권남용이죠. 직권남용이다. 예.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공개된 국정교과서의 문제점들을 아까 짚어주셨지만 사망 선고라고 하셨지만 또 들여다보니까요. 이 편향된 서술에 대한 비판들 당연히 나오고요. 1,300건이 넘는 오탈자. 아까 가독성 문제도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다 또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된 게 홍보책자에 엉터리 태극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자, 맞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뭐 좀 칭찬해 주실 점은 없나요? 글쎄 우선 뭐 의도 자체가 불순하니까 사실 이게 환영받을 수는 없죠. 더군다나 이제 현 국정교과서의 가장 큰 문제점이 중학교 책하고 이제 고등학교 책이 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내용이 중복되는 문장이 너무 많다는 거죠. 중학교 우리가 예를 들어 수학 같은 경우 중학교 때는 인수분해 배우면은 고등학교는 무조건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공부의 계열성이라고 하는데 계열성이 완전 무시돼 갖고 중학교 책과 고등학교 책이 중복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인데 그런 것을 빨리 오류를 시정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잘못된 걸 자꾸만 국민들한테 홍보해 갖고 지지율 높이려고 하는 건데 그건 정책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네, 그럼 우선 내용 자체가 졸속이다, 문제가 많다 그렇죠. 이런 지적이 본질적인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지금 야당과 시도교육청 그리고 시민단체가 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셨더군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역할을 할 예정입니까? 예, 우선 이제 정부가 23일까지 의견 수렴해갖고 입장을 발표한다고 그랬으니까 이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것이 물론 역사학계는 입장을 이미 냈고 시민단체라든지 다 의견을 냈습니다. 근데 이 반대 의견을 결집시켜갖고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시도교육감 분들의 입장도 중요하고 또 정치권의 입장도 중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반대 의견을 결집된 걸 정책에 반영해갖고 국정교과서를 폐기하기 위해서 각 주체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가 되겠습니다. 시한부 임시적인 단체죠, 그러니까. 우선 국정교과서를 저지하기 위한 임시적인 단체다. 그렇죠. 자, 그럼 뭐 1인 시위라든가요? 또 이 산불운동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산불운동은 뭡니까? 예, 산불운동이라는 것은 이제 그 교육 주체들이 국정교과서를 우선 안 쓰겠다. 학생들은 그러고 있고 교사들은 그러고 있죠. 학부모들은 그걸 구입하지 않겠다. 그러고 있고 또 학생들은 안 배우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교육 주체들이 지금 이 국정교과서에 대한 반대 운동을 표현하는 불복종 운동의 일환입니다. 학부모, 교사, 학생들이
예. 구매하지 않겠다, 안 쓰겠다, 안 배우겠다. 예, 그렇죠. 자, 활동은 시작된 겁니까? 예, 이미 시작되고 1인 시위도 있고 뭐 교육감님부터 시작해갖고 매일 그 세월호 광장 앞에서 네. 1인 시위라고 오늘은 노회찬 의원까지 나왔고 정치권까지 같이 1인 시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오늘 이 비상대책위원회와 야3당 대표 면담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예, 있었습니다. 예. 자, 교수님도 참석을 하셨고요. 예, 참석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국정화 교과서를 폐기하기 위해서 예. 자, 어떤 부분에 좀 요청들이 오늘 구체적으로 예, 나왔나요? 크게 세 가지 요청을 했는데요. 네. 국정교과서, 그러니까 여러 지금 박근혜 표 정책 중에 탄핵받은 게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중에서 국정교과서 문제를 우선 국회에서 최우선 차원으로 다뤄주고, 적극적으로 대처해달라는 게 첫 번째였고요. 네. 두 번째는 이게 지금 국민 여론이라든지 역사학계라든지 교육 취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정교과서를 많이 강행할 경우에 네. 책임 부서인 이준식 교육부 장관을 국회 차원에서 해임해달라는 게 두 번째 요구였고요. 네네. 세 번째는 이게 지금 국정화 금지법안이 지금 계류 중이거든요. 네. 그것이 이제 안건조정위원회 때문에 지금 한 2월 23일까지 아직 심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예된 것을 빨리 해갖고 이 국정 현장 학계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입법 조치를 취해달라는 것이 세 번째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요. 자, 교수님 보시기에 말이죠. 이 국정 역사 교과서가 혹시 역사 왜곡도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십니까? 역사 왜곡이 뭐 사실 왜곡도 중요하지만 제일 큰 건 헌법 정신을 위배한다는 게 제일 큰 거죠. 우리나라 헌법 정신은 네. 독립운동과 민주주의, 평화통일 이 세 가지거든요. 네네. 그런데 친일 독재를 미화하고 냉전을 강화하는 것은 이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큰 문제가 소소한 어떤 사실 오류는 고칠 수 있는데 큰 프레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요 이제 일각에서 나오는 의구심 중에 네. 내년이 이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아닙니까? 예, 여러 가지 뭐 저 또 행사들도 이 기념사업 폐지의 행사나 예산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 우상화 내용 이런 것들이 교과서에 담겨 있다고 보십니까? 상당히 심각하게 담겨 있죠. 예를 들자면 이제 4.19와 5.16을 이제 기존의 교과서에서는 다 그걸 분리해서 설명을 했거든요. 네. 이 교과서는 4.19 혁명과 5.16 군사정변이라고 한 챕터에 넣는데 그래요? 그런 역사의 서술은 없어요. 그렇게 이제 인식한 게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4.19 의거를 5.16 혁명이 완수했다.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 놨거든요. 그게 헌법 전문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80년대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그 조항을 폐기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헌법 전문에 보면 3.1운동 4.19까지만 있지 5.16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은 그러니까 민주주의 정신과 독립운동 정신이지 5.16이 뭐 그걸 완성시켰다든지 이런 연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현 역사 교과서는 두 가지를 연결시켜서 설명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은 독재라고 했지만 사실은 4.19 의거를 5.16 혁명이 완성했던 이런 이미지를 주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탄핵 사유까지 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정신도 위배했고 우상화도 되어 있고 이 탄핵 사유가 된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의 상임대표인 한상권 덕성여대 교수였습니다.